자, 전국에 계신 캐라이 총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영업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총 4개입니다. 파트 1은 주요 손보사 변경사항, 두 번째는 6월 마감 및 주요 보종별 베스트 상품, 그리고 세 번째는 유병자 간편심사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파트 4, 7월 절판, 나이나 생명 재가급여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요 손보사 변경 사항입니다. 자, KB손해보험이죠. 보험료가 인하됐어요. 자, 닥터플러스랑 닥터실속 335, 금쪽자녀, 주요 담보는 암, 유사암,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표적항암, 담보군, 뇌혈관 등 보험료가 대략적으로 한 12% 정도. 아래 보시면 있죠. 여기 표적항암, 암진단비, 뇌혈관, 심장질환 12% 정도 인하되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메리츠화재입니다. 업계 최초 유사암 납입 면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담보, 면역항암, 약물치료비가 5천만 원이 신설되어 탑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업계일 간병인 90일, 그리고 신담보 8종이 탑재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또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B손해보험이에요. 자, 신상품 나에게 맞춘 간편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15세부터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 315, 325, 335, 345, 355 한 상품으로 올인원으로 된 상품이다. 자, 이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담보가 추가되었죠. 자, 산정특례,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 패밀리 플러스 종합의 비갱신형으로 저번 달에 그 KB손해보험에 있었죠. 그거 이제 손해보험, DB손해보험까지 탑재가 되었다는 점 그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절 철심 제거술 급여고요. 연 1회 상해 CT, MRI 검사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6월 마감 주요 보종별 베스트 상품 알아볼게요. 자, 종합형이에요. 자, 1위는 현대상이죠. 퍼펙트 플러스 종합보험이 총 55건이 판매가 되었고요. 건당 보험료는 83,355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건당 보험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내가 파는 게 너무 비싼가? 아니면 내가 파는 게 너무 싼가? 좀 확인을 해보시라고. 무조건 싼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거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걸 판매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건당 보험료까지도 넣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위는 DB손보예요. 참 좋은 회밀리 플러스가 39건에 평균 보험료는 98,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위는 롯데손보죠. 의외의 상품이었어요. 솔직히 딴 데 걸 줄 알았는데 롯데께 좀 이제 저렴하긴 해요. 그죠? 종합건강보험 레스마일 34건, 그래서 평균은 7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간편심사 유병자예요. 유병자가 MS가 원래는 메리츠가 가장 높죠. 그런데 KB의 335가 현재 우리 총괄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판매 건수 56건이고요. 평균 보험료는 7만 원. 예,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2위는 메리츠화재죠. 335 간편건강보험 판매 건수 55건, 딱 한 건 차이예요. 예, 월초보험료 370만 원 정도 되고요. 건당 보험료 평균은 68,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위가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의외예요. 다른 상품일 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현대나 아니면 DB? 그런데 거기도 아니고 삼성화재 3551 유병장수예요. 판매 건수 53건에 평균 보험료 51,000원. 보면 요즘 삼성화재 상품이 생각보다 괜찮게 잘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같이 뭐 삼성화재 그 담보는 좀 별로다라는 생각은 좀 버려주시고 삼성화재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손해보험 중에서 어린이 보험이에요. 원래 어린이 보험은 어디였죠? 현대. 그런데 현대를 제끼고 KB손보의 금쪽 같은 자녀보험이 50건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건당 보험료 평균은 97,000원 정도 되고 있고요. 자, 2위는 예상했던 대로죠. 구댕국 어린이 종합보험 Q. 판매 건수 33건. 평균 보험료는 84,000원입니다. 자, 3위는 DB손보 아이러브 건강보험이에요. 판매 건수는 28건이고 건당 보험료 평균은 78,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운전자 보험이에요. 운전자 보험은 솔직히 제가 좀 다른 회사를 생각을 했거든요. 삼성화재나 이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또다시 의외의 또 상품이 나왔죠. 랩드라이브 운전자 보험 롯데손해보험입니다. 판매 건수 142건을 판매를 했고요. 건당 보험료는 21,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위는 KB손보. 여기도 솔직히 제가 생각 못했어요. KB가 운전자를 이렇게 많이 팔 줄은 몰랐거든요. 자, KB 122건의 평균 보험료는 24,089원. 자, 3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심동행, 이거 스테디셀러죠. 항상 많이 팔리는 상품이고 판매 건수 119건에 평균 보험료는 25,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생명보험 좀 볼게요. 자, 종신보험인데 당연히 이거는 손보살처럼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약간 다건의 느낌보단 한 건의 건이 좀 비싸게 들어가는 편이 있고요. 일단 그 1위는 DB생명이에요. 100년 친구 뉴 알차고 행복한 플러스 종신, 일명 뉴 R행종이라고 그러죠. 저해지 종신이고요. 판매 건수는 13건, 평균 보험료는 24만 5천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위 ABL이에요. 더드림 종신보험. 여기 ABL이 좀 많이 좀 약진을 하고 있는데요. ABL 같은 경우는 지금 시책이 좀 좋아요. 한 150%, 200% 이상씩 걸어주고 있기 때문에 ABL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건당 평균 보험료는 22만 5천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위 볼게요. 농협생명의 마이초이스 NH 종신보험. 판매 건수 7건인데 평균 보험료가 높네요. 그죠? 이건 아무래도 좀 짧은 납기, 한 5년, 7년 언더. 그쪽으로 좀 많이 좀 판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액건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많이 밀고 있죠. 연금이랑 적립, 저축성 보험이죠. 이제 저축성도 예전 같지 않고 좀 이제 그 수수료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1위는 월초 필요는 좀 적기는 해요. 근데 건수 기준으로 제가 이제 소팅을 했기 때문에 자, 건수는 8건에 카디프 생명의 ETF 변액 저축보험이 1위를 차지했고요. 건당 보험료는 42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실질적인 1위는 어디냐? 자, 프루덴셜 백세만족 연금보험이요. 자, 원화와 달러가 있죠. 자, 판매 건수 7건인데 월초피가 얼마? 3,200만 원. 자, 건당 보험 평균이 466만 원이나 됩니다. 자, 이 상품 제가 항상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고액을 해서 좀 짧게 가는 그런 컨셉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리고 고액으로 가서 짧게 간다고 해도 수수료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판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생명보험 보장성 탑5예요. 제가 원래 계속 탑2, 탑3만 했는데 탑5를 왜 했느냐? 자, 라이나가 3위까지 하면 라이나가 1, 2, 3위예요. 그래서 너무 좀 그래서 제가 5개까지 좀 해봤어요. 자, 1위는 골라 담는 건강보험 6월 마감 절판 이슈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좀 많이 판매가 되었고요. 판매 건수는 89건에 건당 보험료는 33,000원. 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2위 보시죠. 전에 없던 실속 침해보험. 자, 7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마감 절판 예정이 있고요. 판매 건수는 61건에 평균 보험료는 52,000원 정도. 요 이제 연령대가 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높죠. 그죠? 자, 그래서 3위 볼게요. 이거 뭐 항상 많이 판매되는 상품이야. 건강한 치아보험. 라이나 거죠. 역시 건당 보험료는 5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위 드디어 딴 회사가 나왔네요. 자, 하나생명 한큐가이 건강보험. 그래도 메이저사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중심만 밀지 않고 다른 상품도 좀 판매하는 회사가 요 하나생명이에요. 자, 22건이 판매가 되었고요. 건당 보험료 평균은 4만 1,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위는 또다시 라이나죠. 자, 초간편 역시 라이나 암보험. 판매 건수 20건에 건당 보험료 평균은 46,007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테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병자 간편심사보험이죠. 요즘 이제 많이 유병자를 판매하고 계세요. 왜냐면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죠? 저도 이제 허우대는 좀 멀쩡해 보이는데 딴 건 아니고 저는 피부 때문에 약간 좀 트러블 있어요. 약을 계속 먹고 있죠. 그래서 저도 아마 들어가면은 아마 심사에서 저도 걸릴 거예요. 많이 좀 병원을 자주 다녀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자,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를 보시면은 노인 인구의 비율은 15.4%인데 전체 의료비 중에서는 43%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구 1인당 의료비도 거의 한 3배예요. 일반인들보다. 네. 이런 거 좀 통계적으로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5세 만성질환율. 자, 평균 86.5%죠. 실제로는 다 있어요. 그냥 100% 있다고 보시면 되고 평균이라서 1.9개. 좀 안 아프신 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 4개씩은 다 갖고 계신다. 그리고 만성질환 비율 보시면은 자, 저 아래 보실게요. 저 고혈압 있죠? 56%. 고혈압은 둘 중에 한 명 다 있어요. 그냥. 그 당뇨병, 고지혈, 관절염. 요통 및 좌골신경통 여성분들이 좀 많죠. 예, 이런 질환율 때문에 아무래도 간편보험 쪽으로도 많이 좀 움직이시고 있다. 그 실제적으로 좀 간편보험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간편보험과 표준형 상품을 좀 확인을 할게요. 표준형 상품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비싸다는 인식이 있죠. 왜냐, 위험률 때문에 할증된 상품으로 10에서 30% 정도 비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입과 인수 기준이 어렵다. 325, 333, 345, 325-1 뭐 이런 거 예외 질환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외계어들이 많이 들어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편심사보험 종류 볼게요. 자, 335도 경할증과 중할증이 있죠. 자, 보시면 경할증은 3년 이내 계속 입원 6일이라는 게 하나가 단서가 보여요. 그 투약 30일이 넘어가면 안 돼. 그죠? 근데 중할증 보면은 3개월 이내 입원에 수술 재검사 소견에 3년 이내 입원 수술만 봅니다.
그리고 아래도 325 보시면은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재검사 소견, 2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암 진단 입원 수술. 그리고 2Q라 그러죠. 3231. 3개월 내에 입원 수술 재검사 소견. 그리고 2년 이내 입원 수술, 1년 이내 입원 수술. 요거를 2Q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또 안 되시는 분들 1Q라고 그러죠. 한 개만 봅니다. 자, 5년 이내 6대 질병 진단 입원 수술. 이게 5호 상품이요. 1Q. 예, 그죠? 이렇게 총 5개로 그냥 큰 카테고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존에 325로 볼게요. 2018년 이전의 보험료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중할증이랑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은 자, 100% 기준일 때 335는 약 20% 정도 저렴해졌어요. 그리고 납입 면제도 예전에 상해 질병만 있던 게 지금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상해 질병 80%까지 다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단 진단비도 볼게요. 예전에는 뇌졸중과 급성심근 이런 게 많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다 어디로 갔느냐?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 쪽으로 많이 좀 들어와 있다. 그리고 1,000만 원, 1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최하 1,000에서 2,000만 원까지도 충분히 들어가고 있고요. 그 유사암이 좀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유사암은 뭐 300이면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요즘 유사암 2,000까지도 풀려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그 간편보험 가입하시는 분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표적항암 X죠. 저쪽은 그때는 없었어요. 저 담보 자체가. 그런데 요즘 담보까지도 3천에서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질병 및 상해 수술 30에서 80만 원, 100만 원까지 예전에 30만 원이 맥시멈이었거든요. 다 풀려가지고 가입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대 수술비 예전에 200만 원 18대 질병에서 저런 게 다였어요. 근데 요즘은 엔대 플러스 5종까지 1에서 3천만 원까지 어마어마하게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입원 일당 자, 저 4일부터 지급이라는 거 있죠. 저게 그 생보사의 나쁜 버릇인데 4일부터 지급이었죠. 예전에 그걸 따라 했는데 요즘은 1일부터도 가능하고 간병인 일당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거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조건을 알아두셔야 고객한테 말씀하시기도 편해요. 그죠? 자, 그럼 당연히 335가 승리겠죠. 그죠? 자, 어떤 분한테 이거를 이제 제안을 해야 되느냐? 2018년 이전 유병자 보험 가입자 중에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100%라고 하면 지금 이제 20%당 저렴하게 내려갔는데, 그죠? 그리고 이대 질환, 심뇌 없으신 분들, 예전에 뇌졸하고 급성심근 아니면 이제 뇌출혈 이런 것만 있었거든요. 그 부분한테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술비 지금 전에 30만 원까지 뭐 이렇게 돼 있죠. 1,000만 원, 3,000만 원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수술비 부족 고객한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렴한 보험료의 폭로료 보장으로 업셀링이 가능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그 고객한테 잘 맞춰서 컨설팅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간편심사보험의 최고의 선택은 뭘까요? 네, 고객은 좋은 보장의 저렴한 보험이에요. 그리고 FC는 뭘까요? 심사가 빨라야 되죠. 그리고 완화된 인수기준. 요 아래 얘 보면은 지금 뭐 확성되고 있죠. 어딜까요? 인형회사예요. M사. 그죠? 제가 인형회사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가 심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간편보험 시장 MS 38% 1위 메리츠화재입니다. 왜 1위일까요? 일단 라인업이 풍부해요. 업계율의 어린이 간편도 있고, 그리고 중할증 보험에 만만 플랜에 어무디, 안백유천 뭐 잔뜩 있죠. 그리고 325 만만에 다 있어요. 웬만하면 다 받아줍니다. 이거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메리츠 거를 한번 좀 심층적으로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포인트예요. 보험료. 자, 암진단, 뇌혈관, 수술은 1,000만원씩 다 넣었어요. 그리고 유사암 뭐 진단 및 수술비 다 넣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보험료 경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메리츠 81,000원이죠. 자, 삼성화재 볼게요. 93,000원이요. 못 비빕니다. 그나마 좀 비빌 수 있는 KB 정도. 자, 근데 여자로 좀 넘어갈게요. 여자로는 메리츠 55,000원 나오죠. 그런데 보세요. DB는 78,000원이네요. 가입하겠어요? 안 하죠. 인지도도 메리츠가 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비벼볼 만한 게 삼성이나 KB 정도. 이 정도 같이 비벼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보험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게 메리츠의 상품입니다. 그리고 암진단 및 감액기간 볼게요. 90일 후 진단했을 때 메리츠는 100% 보장이에요. 그런데 타사는 어딜까요? 자, 여기 있죠? 자, 1년 내 50%밖에 안 돼요. 아, 요건 굉장히 차이가 크죠? 감액기간만 지나면 100% 보장했는데 딴 데는 50%다. 가격도 저렴하다. 그럼 당연히 메리츠로 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간편 두 번째, 가입 한도예요. 한도 보시면은 질병수술비 최대 한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메리츠가 100만원. 그쵸? KB나 DB랑 비교하면 거의 3배가 넘어가요. 그죠? 그리고 삼성화재는 2배 반. 그죠?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최대 한도 비교를 해도 메리츠가 3,000이나 돼요. DB보다도 높고 삼성화재 6배예요.
이건 굉장히 갭이 큽니다. 그리고 표적 항암 약물 치료 최대 한도도 보시면 메리츠는 5,000, 안타깝게 여기 KB는 불가능합니다. 예. 이런 한도만 보셔도 또 역시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도 이제 심사 예외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인수 기준인데 402개나 있습니다. 타사보다 월등히 많아요. 자, 여기 내용 볼게요. 대장 위용종 2회 수술했죠? 자, 1개월만 지나면 암치료 제한 없이 들어가요. 자, 아래 볼게요. 어무디, 어깨 무릎 디스크죠? 자, 어무디 플랜 들어가시면 상해담보 제한 없이 들어갑니다. 디스크 원래 상해담 안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우리 백내장. 백내장 하시잖아요? 1개월만 지나면 수술비 제한 없습니다. 자, 갑상선 볼게요. 자, 3개월만 지나면 암담보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메리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린이 보험 좀 볼게요. 자, 끝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절 없는 어린이 보험이라고. 여기 보시면은 완치 여부가 아니오예요. 분명히 아니오인데 이 아래 담보가 다 들어갑니다. 그만큼 메리츠의 인수는 상당히 넓게 되어 있다. 타사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건 제가 개런티합니다. 정말 좋아요. 그리고 간편 3일 볼게요. 두 가지만 없으면 누구나 인수해요. 초간편 투큐죠.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 질병 상해로 입원 수술 1년 내만 없으면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 고객도 가입이 가능하고 간폐 신장질환으로 약복용 가입 가능합니다. 어떤 수술이든 입원이든 1년 후 인수 가능해요. 그리고 1년 내 경증 입원 수술 예외질환 적용이 됩니다. 가입이 돼요. 이러면은 타사에서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요. 여기가 그만큼 인수 지침이 좋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강평건강보 한도도 올라가고 인수도 업돼 있고 보험료도 떨어져 있어요. 자, 요 내용은 제가 지금 밴드에 올릴 때 이 교환을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그 내용 확인하시면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편 3대 질병이에요. 자, 보통 이제 5년 내 암진단, 뇌심, 수술 여부 확인하죠. 이런 원래 이게 없어야 되는데 메리츠 볼게요. 자, 암 내신 중대질환 있어도 오케이라고 돼 있죠. 이번 수술에서 오케이죠. 자, 볼게요. 한 달 전 부정맥 수술 근력 고지하죠. 암내허 진단비 수술비 3대 가입 가능해요. 그리고 1년 전 위암 수술력 고지했어요. 자, 뇌허 진단비 수술비 간편 3대 가입 가능해요. 2년 협심증 스텐트 수술력 고지했어요. 암 유사암 진단비 수술비 간편 3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플랜 2개 있죠. 암이력 고객 2대 질환 플랜 하나 있고 암 플랜이 있어요. 이거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그 설계 매니저분들이나 지점장님 분들한테 여쭤보시면은 충분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요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병자 보험은 그래요. 아파봤거나 이미 보험금을 수령해 본 사람들이 니즈가 커요. 그만큼 내가 가입만 된다면은 가입합니다. 자, 기존에 325, 335만 보통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 안 됐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폭을 좀 넓혀서 고객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찾아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객의 신뢰는 쌓이게 되고요. 내 소득도 같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 이 325, 335 부분 꼭 많이 판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4예요. 지금 제가 타이틀 이렇게 적어놨죠.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한 최고의 선택. 라이나 재가급의 50만 원 플랜 7월 절판 이슈라고 제가 해놨어요. 근데 연로하신 부모님일 수도 있지만 저희의 한 1, 20년 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게 65세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야 한 이제 한 20년이 좀 덜 남았네요. 그죠? 제 나이 나오네요. 그죠? 자, 이 50만 원 플랜이라는 게 왜 좋은지 제 실제 사례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30만 원이었거든요. 이거 이제 50만 원은 7월에 끝난다는 거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 상품 판매하시려면 장기유형 보험제도와 요양 등급 재가급여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셔야 판매하기가 쉬우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제가 4월이가 5월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못 보신 분들도 있고 보셨어도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7월 마지막이니까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뭘까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가급여. 재가는 뭐냐? 시설하고 재가랑 두 개가 있어요. 시설은 가서 이제 그 요양원이나 들어가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 2등급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재가는 어떤 분들이냐? 3, 4등급 받으신 분들은 재가급여 받으실 수 있어요.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연구 이용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을 좀 볼게요. 2020년도 통계고요.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재가급여가 82%예요. 이건 뭐냐? 시설이 그만큼 타기가 힘들어요. 네, 정말 코에다 이렇게 뭐 하나 꽂고 있지 않은 이상 시설에 들어가기 쉽지 않으시다는 거.
돈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저 급여로 해서 타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장기요양급여자의 주 부양자는 누구냐? 주로 가족이 해요. 가족이 부담을 하고. 독거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가족이 많이 한다. 그래서 주로 가족이 자가에서 많이 돌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5세 이상 노인의 거동 불편 시 희망 거주 형태예요. 자, 제일 많이 원하는 게 뭘까요? 자, 57.6%가 재가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원해요. 그럼 뭐냐면 재가 서비스를 원하다는 얘기겠죠. 자, 집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인정신청을 먼저 해요. 복지관이든지 내가 하든지 아니면 이제 대리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인정조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의사소견서를 필히 띄어서 제출을 하게 되면 한 달에 2번 등급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가지고 등급이 나와요. 1, 4등급에서 5등급까지, 치매 특별등급까지 나오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자, 이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금은 뭐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지 실제로는 되게 많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다 받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3급, 저희 아버지가 4급이에요. 앞으로는 누구나 요양장기보험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건강보험 낼 때 뭐 1, 2만원씩 더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이에요. 이거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된다. 왜냐면 이제 제가 안 받아봤으면 모르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받아보니까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부터 드릴게요. 자,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이에요. 자기부담금 15%죠. 1등급은 이제 1, 2등급은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이죠. 자, 1, 2, 3, 4, 5 인지지원. 요건 치매 특별등급이라 그래요. 요거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저희 어머니는 3급이랑 4급. 일반적으로 3, 4급이 제일 많이 나와요. 1, 2등급이 되게 어렵습니다. 요거 아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앞에 돌려볼게요. 요 25만원, 아니 20만원, 18만원 이 돈이 자, 누군가는 또 이 또한 부담일 수 있어요. 그죠? 20만원 내면 되지. 근데 과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동네에서 폐지 주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과연 한 달에 몇 백씩을 벌기 위해서 그걸 하실까요? 아니에요. 단돈 2, 30만원을 벌기 위해서 그 힘든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힘들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셔라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상품을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자, 한국의 평균 수명이 83.5세죠. 여자가 남자보다 한 6살 정도 더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라이나 상품을 가입을 했을 때 보상을 어떻게 받을까? 자, 50만원 플랜을 볼게요. 61세 이상은 40만원이죠. 예시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간 수령을 할게요. 얼마 받냐? 1억 2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시 좀 러프하게 잡았어요. 70세에서 85세까지 15년간 수령을 했죠. 9천만 원 수령한다고 합니다. 에이, 받을까?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받을 수 있는지. 자, 일단은 라이나 생명 전에 없던 실속 치매보험의 재가급여 50만 원 플랜 같은 경우는 주기약 최소 가입 금액은 낮아요. 그래서 재가급여 보장 금액은 높게 잡아놨어요. 이게 7월 달까지라는 거예요. 최소 50만 원 가입 금액이, 그러니까 주기약이죠. 주기약은 낮을수록 좋아요. 저거 별로 쓸모 없습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쓸모 없어요. 저게 50만 원이 이번 달까지예요. 그래서 되게 작게 잡히고, 그리고 특약이 집에서 집중강병 특약이거든요. 1,000만 원당 10만 원씩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가급여 이용하면 매월 5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해요. 그러면 주기약 50만 원에 집에서 집중간병 특약 5천만 원을 넣었을 때 얼마가 가능하느냐? 자, 우리 나이 40대 보시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한 2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 3만 2천 원, 50세 기준 보시면은 여자가 4만 원대, 남자 3만 원대. 그래도 그렇죠. 70세까지 한번 가볼게요. 여자가 6만 1천 원, 남자가 4만 5천 원.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거 굳이 안 할 이유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상 예시를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자, 재가급여 7월까지밖에 안 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이건요. 50만 원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보상 예시 볼게요. 현재 3년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 중에 있어요. 저희 어머니 예시예요. 물론 저희 어머니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이 상품을 가입하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그때 가입 가능한 나이였으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서비스 내용 볼게요. 요양보호사 3시간씩 근무를 해요. 낮에 와서 점심 해드리고 빨래 같은 거 해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죠. 자, 월간 본인 부담금이 15에서 19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제가 주로 내는 비용 보니까 16만 원, 17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자, 3년 전에 만일
50만 원 플랜은 가입을 가정했다고 볼게요. 그럼 얼마를 지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불과 3년이에요. 3년간 수령할 수 있었던 보험금은 1,800이에요. 그 월간 보험금, 본인 부담금 지출을 높이 19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럼 저는 3년 동안 어머니한테 들어간 비용이 684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 복지원에 내는 돈이. 그럼 3년간 차익이 얼마? 1,116만 원이나 됩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이 돈으로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좀 맛있는 거 좀 더 사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나도 부담도 덜고. 저희 이제 아버지까지 한 2달 전에 이제 사급을 받으셨거든요. 저도 월급쟁이다 보니 약간 부담이 됩니다. 이게 두 분을 같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가입하실 수 있을 때 얼른 좀 가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입 안 하면 손해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어요. 자, 라이언 생명 전에 없던 칠속 치매 보험 재가급여 50만 원 플랜 61세 이상은 40만 원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재가급여 오시면 7월까지예요. 이거 무조건 가입하셔야 됩니다. 고객들한테 무조건 제안하시고 이게 왜 필요한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번 또 강조를 해 드릴게요. 제가 또 여기 써놨죠. 이제 매번 강조한다. 프루덴셜 백스만족 연금보험. 원화랑 달러 상품 있죠. 자, 원화 상품 원래 120%, 달러는 100% 시책에 전개돼서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 달에도 보셨지만 고액 많이 들어옵니다. 꼭 아주 큰 고액이 아니어도 돼요. 50만 원, 30만 원. 다 내 수입입니다. 수입이고 내 급여예요. 그리고 고객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죠. 이 상품 꼭 강조를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어요. 자, 마무리 지을게요. 자, 제가 항상 잘 쓰는 말이에요. J 에이전트라는 말 쓰거든요. 손해보험만 아니라 생명보험까지 종합 컨설팅을 할 줄 아는 게 J 에이전트예요. 안 그러면 전속 설계사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죠? 자, 우리의 직업은 공부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고 실적도 늘지 않아요. 그죠? 변화하는 환경에 우리도 변화를 해야 성공할 수 있고 도태되지 않습니다. 자, 그 노력과 성공은 반드시 비례하고 그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만일 배신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만큼 노력을 덜 한 거예요. 예, 그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이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7월 캐리어 총괄 영어과정 여러분 모두 좋은 성과 기대하고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